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 또는 인생 설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시도해보고 또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알게 되고 또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설계하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인생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인생에 있어서 비전과 목표는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와 인생 설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비전과 사명 그리고 목표라는 이런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전은 존재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비전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이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있는 것이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명확할 때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 수 있고,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 비전을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좋은 비전은 단순하고 선언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축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비전은 간단하지만 또 선언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읽고 그렇구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지기에는 어려운 그런 목적입니다. 개인의 비전은 개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필생의 어떤 사업, 필생의 어떤 목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 이런 가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힘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힘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꿈과 비전은 평생 동안 노력할 만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노력할 만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이러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또는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열정을 소진시키지 않고 평생 동안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여러분들이 이런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남긴 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학생활의 진로 설계, 송원영, 김지영 선생님들께서 쓰신 2009년 학지사 출판의 참고 자료를 보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비전은, 꿈은 당신이 마음속에서 품는 야망의 청사진이며 당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나침반이다. 셰리 카터 스콧 박사의 성공의 법칙 중에서 나온 글입니다. 또 같은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씨앗을 뿌린 것과 같다.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은 씨도 뿌리지 않고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길 기다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남긴 글이자 남긴 말입니다. 1979년 하버드 MBA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졸업생 중 3%는 자신의 목표를 세워 그 달성 계획을 기록해 놓았고 13%는 목표가 있었지만 기록하지는 않았고 나머지 84%는 목표가 없었다. 10년 후 목표가 있었던 14%는 목표가 없었던 84%의 졸업생들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뚜렷한 목표를 기록해 두었던 3%는 나머지 97%보다 무려 10배의,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수입이 높아진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꿈, 또 구체적인 비전이 얼마나큼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같은 사람인 세계적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해야 하는 종신형에 처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표가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큰 꿈을 가져라. 절대 도중에 멈춰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망쳐서는 안 된다.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라. 당신을 성공으로
몰아가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다. 큰 꿈을 가져라. 절대 도중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망쳐서는 안 된다.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라. 당신을 성공으로 몰아가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스티븐 스콧이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15가지 성공 비결이라는 글에서 나온 그런 글 중에 나온 한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정확한 지도가 없다면 여행을 시작할 수 없다. 자신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정확한 지도가 없다면 여행을 시작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슈워츠의 리더의 자기 암시법이라는 글 중에서 나온 한 문장입니다. 다소 길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은 우연한 발명으로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우주를 정복한다는 일을 우선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목표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며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목표가 없다면 사람은 다만 인생을 방황하기만 할 뿐이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비틀거리면 결국 아무데도 갈 수 없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이 우연한 발명으로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우주를 정복한다는 일을 우선 목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목표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공학 또는 성공에 관련된 많은 책을 썼고 성공학 분야의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데일 카네기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재미없어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카네기 명언집 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코이라는 잉어가 있다. 코이라는 일본 잉어가 있다. 이 잉어를 작은 수족관에 넣어두면 5에서 8cm 밖에 자라지 않는다. 하지만 더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에서 25cm까지 자란다. 그리고 강물에 방류하면 무려 90에서 120cm까지 성장한다. 꿈이란 코이라는 물고기가 처한 환경과도 같다. 더 큰 꿈을 꾸면 더 크게 이룰 수 있다. 꿈의 크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꿈이 클수록 난관이나 장애물은 사소하게 여겨진다. 성공하는 삶은 항상 커다란 꿈과 함께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개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레그 S. 레이드의 10년 후라는 글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 되새기기.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꿈이 그저 꿈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입속에서 맴도는 그 꿈을 노트에 적어봅시다.
좋은 노트에 적혀있는 그 문장은 그 순간 목표가 됩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적혀있다면 더 좋겠지요. 목표가 생겼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목표를 좀 더 세세하게 나누고 잘라 그 다음 페이지에 적어봅시다. 그 글은 그 순간 계획이 됩니다. 계획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럼 이제 실행만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써내려간 계획들을 꾸준히 좌절하지 않고 실행하면 나의 처음 꿈은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꿈, 목표, 계획을 적어놓은 노트가 있습니까? 자, 두 가지만 더 찾아보고 다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남긴 말입니다. 나는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뿐이다. 어떤 일을 하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보다 더 뛰어난 방법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서 탈무드에 있는 말입니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미션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 또는 그 비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는 길을 말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 또는 그 비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는 길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미션이 더 크냐 비전이 더 크냐 미션이 상위 개념이냐 비전이 상위 개념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목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것이냐 계획 수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목표를 굉장히 크게 볼 것이냐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적인 부분보다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바로 직업의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의 선택은 우선 비전이 결정된 이후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결정이 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비전과 사명은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시려고 하실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또는 여러분들이 맡아야 할 사명과 소명이 있음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는 길이면서 또 여러분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자, 사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현재 가지고 있는 내적인, 외적인 자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외적인 자원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분석 방법,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스스로의 성격이나 적성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외적인 자원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선택을 하고 그런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관심이 있는 것, 또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활용하기 좋은 것입니다. 스스로 재미를 느껴서 흥미를 느끼거나 관심이 있는 것, 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앞으로 활용하기 좋은 것입니다. 또 자신의 성장 환경이나 교육 환경,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치관들에 대해서 성장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나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형성된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덧셈뿐만 아니라 뺄셈도 필요합니다. 왜 덧셈과 뺄셈이냐? 무엇일까요? 덧셈은 더하는 것이고 뺄셈은 빼는 것입니다. 왜 빼야 할까요? 자신이 잘 견디지 못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하거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지만 남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결과로 나타나거나 또 유사한 정도에 그친다면 그런 일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 또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어려움을 참고 해도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는 것들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뺄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사명이 여러분들의 비전에 이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여러분들의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사명을 잘 선택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 좀 아까 비전, 목표,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는 사명을 선택하고 이루기 위해서 중간중간 거쳐야 할 관문이자 계획입니다. 사명을 선택하고 이루기 위해서 중간 과정으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또 계획입니다. 비전은 하나였지만 사명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목표는 한 개인에게서도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단계에 따라서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목표로 설정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목표를 이룸에 따라서 성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목표는 시간의 길이와 비례하여 목표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는 여러분들은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다다를 목표를 보면 이런 중간 목표는 조금 더 크고
커질 수 있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세계적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79년 하버드 MBA 과정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10년 후에 목표가 있었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84%의 졸업생들보다 평균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뚜렷한 목표를 기록해 두었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기록해 두었던 3%는 나머지 97%보다 무려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서면으로 쓰여져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표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는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또 쓰여져 있는 그런 목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어떤 생애를 살고자 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